지금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화장실을 가기 위해 몇 번이나 잠에서 깨셨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밤에 한 번이라도 깬다면 당신의 몸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73살이며 지난 42년 동안 서울에서 비뇨기과와 수면의학을 진료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닷새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매일 밤 한 번도 깨지 않고 7시간을 푹 잡니다. 하지만 15년 전 저는 밤에 4번씩 잠에서 깼고 지쳐 있었으며 짜증이 났고 제 독립성을 영원히 앗아갈 수 있는 건강 위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야간 소변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밤에 잠에서 깰 때마다 깊은 수면 주기가 깨집니다. 뇌가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혈압이 급등합니다. 넘어져서 엉덩이뼈가 부러질 위험이 300%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밤에 3번 이상 깨는 노인들은 5년 이내에 급성 심장질환 발생 위험이 85% 더 높습니다. 이것은 새벽 2시에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동안 심장이 그냥 멈출 수 있고 어두운 복도에서 혼자 쓰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방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착용하게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집을 나설 수도 없게 됩니다. 당신이 한밤도 도움 없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들과 딸들이 당신을 돌보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저는 40년의 진료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키우고 사업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초기 경고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림자로 전락했습니다. 밤에 깨는 것이 단지 나이 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살이었습니다. 평생 성북구에서 사셨습니다. 3년 전 지쳐서 절박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5번씩 잠에서 깨고 계셨습니다. 부인은 그가 계속 방해를 해서 별도의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손주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과일을 몇 시에 드십니까? 그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과일이 제 방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0년간의 연구 끝에 바로 여기 한국에서 2,000명이 넘는 노인들과 함께 작업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밤새 잠을 잘 수 없는 이유는 방광이 약해지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나이와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과일을 언제 먹고 있고 어떤 과일을 선택하고 있는지와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는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정점에 달하는 자연적인 체액 조절 주기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8시간 동안 신장은 하루 동안 섭취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먹으면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게 됩니다. 밤 동안 방광이 빠르게 차오르고 깨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른 오후에 정확한 시간대에
특정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먹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수분 균형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방광 용량이 증가합니다.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이 주안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야간 화장실 횟수를 70% 이상 줄입니다. 박 씨는 제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18일 만에 6시간을 푹 주무셨습니다. 2달 만에 밤새 주무셨습니다. 부인이 침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다시 등산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특정 과일, 정확한 타이밍. 오늘 밤부터 당신이 밤새 잘 수 있도록 도와줄 간단한 일일 루틴. 밤에 2번, 3번, 심지어 4번씩 화장실을 가기 위해 깨는 사람들 중 한 명이십니까? 지금 당장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젯밤 몇 번이나 일어나셨습니까? 답이 1번 이상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독립성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어둠 속 위험한 낙상으로부터 당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서울에서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수면 전문의로 일해왔습니다. 삼성의료원에 있는 제 병원에서 야간 소변으로 고생하는 8,000명이 넘는 노인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매일 밤 200명이 넘는 한국 노인들이 한밤중 화장실을 가다가 자신의 욕실에서 넘어집니다. 엉덩이뼈 골절, 머리 부상,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개월 동안 침대 신세,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자녀들이 목욕시키고 식사시키고 화장실 가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오늘 공유할 내용을 알았더라면 이런 경우의 90%는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방광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진짜 원인은 의사들이 거의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오후와 저녁에 당신이 저지르는 한 가지 간단한 실수 때문에 밤에 신장이 과도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수분 조절 주기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신장이 수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과도한 물을 방광으로 서서히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이 시스템이 극적으로 느려져서 유급 시간이나 8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주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몸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제가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답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드시는 과일입니다. 이제 제가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은 노인분들에게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떤 과일을 드시는지, 그리고 정확히 언제 드시는지입니다. 저에게 한 환자분이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4세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녀는 지치고 절망적인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5번씩 깨어나고 계셨습니다. 5번이나요. 총 3시간도 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딸이 모시고 왔는데 박 여사님은 이미 2번이나 넘어지셨고 한 번은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물 마시는 것조차 두려워하셨는데 이것이 탈수를 일으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와 저녁 식사 후에 무엇을 드시나요? 그녀는 항상 수박이나 참외를 건강한 저녁 간식으로 드셨고 때로는 포도를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이 변비에 좋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악몽을 일으키는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수박은 92%가 물입니다. 참외는 90%가 물입니다. 포도는 81%가 물입니다. 그녀는 본질적으로 자기 직전에 큰 물잔 3잔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지만 과일로 섭취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신장은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수분으로 넘쳐나고 있었고 밤새도록 과도하게 일하도록 강요받아 방광을 계속해서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드렸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수분 함량이 높은 모든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완전히 중단하세요. 대신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2가지 특정 과일을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와 아보카도입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이 풍부하지만 수분 함량은 낮습니다. 칼륨이 비밀 무기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칼륨은 낮 동안 신장이 수분 균형을 조절하도록 도와주며 수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스템이 느려지도록 합니다. 이른 오후에 칼륨이 풍부하고 수분이 적은 과일을 드시면 신장이 가장 활발한 황금 시간대에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밤을 영원히 바꿀 2번째 중요한 발견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놓치는 부분이며 여러분이 수년 동안 불필요하게 고통받아온 이유입니다. 과일을 드시는 시간은 단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내부 시계, 즉 신장이 물을 처리하는 방식을 제어하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장은 우리가 보존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때가 몸이 소변 생산을 늦춰서 밤새 주무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과일을 드시면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완전히 파괴하게 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섭취한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은 방광에 직접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수박은 85%가 물입니다. 오렌지는 87%가 물입니다. 포도는 81%가 물입니다. 저녁에 이런 과일을 드시면 신장이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과도한 수분이 몸이 수분을 보존하려고 할 때 시스템에 넘쳐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새벽 2시에, 새벽 4시에, 때로는 매일 밤 5번이나 6번씩 깨어나는 이유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명 이상의 환자들의 일상 습관을 추적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심한 야간 배뇨를 호소하는 모든 분들이 저녁에 과일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강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일이 항상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망칩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이것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이때가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드실 시간입니다. 바나나, 키위, 멜론입니다. 이 과일들은 높은 수준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어 방광 근육을 강화하고 신장이 수분을 더 효율적으로 조절하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른 오후에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칼륨을 처리하고 저녁이 오기 전에 수분 함량을 안정화하는데 4시간에서 5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인천에서 오신 74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지치고 절망적인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7번씩 깨어나고 계셨습니다. 7번이나요. 낮 동안 거의 기능을 할 수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저녁 루틴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매일 밤 8시에 오렌지 2개를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비타민C가 면역력에 좋다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그만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지시 하나를 드렸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바나나 하나와 키위 하나를 드세요. 4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마세요. 아무것도요. 3주 후 그녀는 제 병원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시간이나요?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8년 넘게 그렇게 오래 주무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에 맞서 싸우는 대신 협력하는 것입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수분 함량이 높은 모든 과일을 완전히 피하셔야 합니다. 수박도 안 됩니다. 오렌지도 안 됩니다. 포도도 안 됩니다. 파인애플도 안 됩니다. 이것들은 4시 이후에 금지입니다. 저녁에 간식을 원하신다면 소량의 견과류나 치즈 한 조각을 드세요. 물이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이 있는 것으로요. 이른 오후에 섭취하는 칼륨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신장에게 신호를 보내 적절한 양의 수분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밤새 방광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적절한 시간에 충분한 칼륨이 없으면 신장이 혼란스러워져 밤새 계속해서 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이 규칙을 생명이 달린 것처럼 기억하십시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드세요. 오후 4시 이후에는 수분 함량이 높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2주 안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에서의 진료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수백 번 목격했습니다. 이제 3번째 중요한 규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밤에 숙면을 취할 기회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여러분의 부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수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규칙은 이렇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먹지 마십시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평생 수박은 건강에 좋다고, 포도는 좋다고, 오렌지에는 비타민C가 있다고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네, 그것들은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밤의 방광 조절에 관해서는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저녁 6시에 수박 한 조각을 먹으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수박은 92%가 물입니다. 중간 크기 한 조각에는 약 50ml의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한 컵의 물이 직접 여러분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에 그 수박을 먹으면 신장이 아침에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신장 기능은 하루 종일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릅니다. 아침과 이른 오후에 신장은 최고 효율로 작동하며 수분을 빠르게 걸러내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오후 4시 이후에는 신장 여과율이 자연스럽게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체가 설계된 방식입니다. 저녁이 되면 신장은 우리가 보존 단계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가 수면을 위해 몸을 준비합니다. 이 보존 단계에서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섭취하면 이미 느려지고 있는 시스템에 액체를 붓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 물은 취침 시간 전에 처리되고 배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시스템에 남아 밤새 천천히 방광을 채웁니다. 새벽 2시나 3시쯤이면 방광이 깨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완전히 피해야 하는 특정 과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적거나 화면 사진을 찍으십시오. 수박, 포도, 오렌지, 귤, 배, 복숭아, 자두, 딸기, 파인애플입니다. 이 모든 과일에는 85%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밤의 방광에는 액체 폭탄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 사시는 박 씨라는 74세 여성분이 완전히 지친 상태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3-5번씩 깨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화장실이 필요해서 창피해서 딸을 방문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일상을 검토했을 때 즉시 원인을 찾았습니다. 매일 저녁 8시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큰 그릇의 포도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수면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오후 4시 이후에 포도를 먹지 말라곤 했습니다. 그것이 첫 주에 우리가 만든 유일한 변화였습니다. 단지 그 한 가지 변화만이었습니다. 5일 안에 그녀는 밤에 4번 깨는 것에서 단 한 번만 깨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주 안에 그녀는 중단 없이 6시간을 연속으로 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과일들을 제거하고 저녁 루틴의 공백을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저녁에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대체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오후 4시 이후에 과일을 원한다면 수분이 적고 칼륨이 많은 옵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바나나, 아보카도, 말린 살구입니다. 이것들은 75% 미만의 수분 함량을 포함하지만 방광 근육이 밤에 조절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칼륨을 제공합니다. 초저녁 5시나 6시경에 중간 크기 바나나 1개는 완벽합니다. 시스템을 과도한 물로 넘치게 하지 않으면서 420mg의 칼륨을 제공합니다. 이 칼륨은 실제로 방광 근육이 밤새 긴장을 유지하도록 도와 깨우는 절박한 감각을 줄입니다. 과일 섭취의 황금 시간은 오후 1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원하는 만큼 수박, 포도, 오렌지를 드세요. 신장이 여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취침 시간 훨씬 전에 그 물을 처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4시 이후에는 창문이 닫힙니다. 이 경계를 존중하여 밤을 보호하십시오. 이제 야간 배뇨와의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수년간에 방해받지 않는 수면을 희생시킵니다. 서울에서 제 환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꾼 정확한 과일 타이밍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문제는 과일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먹고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20년 동안 저는 노인분들이 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녁 8시에 수박을 먹습니다. 밤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포도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저녁 식사를 큰 그릇에 오렌지 조각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러고는 새벽 전에 4번이나 깨서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독립성을 영원히 끝낼 수 있는 낙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왜 그러는지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먹으면 신장이 쉬어야 할 정확한 시간에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 깊은 수면이 필요할 때 방광이 정확히 차게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새벽 1시에 깨고 3시에 깨고 5시에 깨는 겁니다. 수면 주기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다음날 기력은 바닥이 나고 어두운 화장실에서 넘어질 위험은 매일 밤 커집니다. 해결책은 오후 칼륨 시간대입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이 4시간의 황금 시간대에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먹으면 방광 용량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됩니다. 이 시간대에 바나나를 드십시오. 아보카도를 드십시오. 말린 살구를 드십시오. 이 과일들에는 신장 기능을 돕는 칼륨이 들어있지만 충분히 일찍 먹으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분이 완전히 처리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중간 크기 바나나 1개를 먹으면 420mg의 칼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12시간 동안 신장의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확한 양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아보카도 반 개를 먹으면 300mg을 섭취합니다. 오후 2시 15분에 말린 살구 3개를 먹으면 280mg을 섭취합니다. 지금 당장 이 수치들을 적어두십시오. 하지만 여기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이런 과일들을 완전히 피해야 합니다. 수박, 포도, 오렌지, 딸기, 파인애플. 이것들은 4시 이후 금지입니다. 이 과일들은 수분과 천연당분이 너무 많아서 수면 시간 동안 신장이 과부하 상태로 일하게 만듭니다. 이 한 가지 규칙만 따라도 단 9일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어드는 환자들을 봤습니다. 이제 효과를 배가시키는 조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에 칼륨이 풍부한 과일 1개를 생아몬드, 시발과 함께 드십시오. 아몬드에는 칼륨과 함께 작용하여 방광 근육을 진정시키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은 밤새 지속되는 보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마그네슘은 갑자기 급한 요의로 잠을 깨게 만드는 불수의적 방광 수축을 예방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아침에 먹는 익힌 사과는 밤에 먹는 생사과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 식사 때 사과 조각을 계피와 함께 부드럽게 익히면 하루 종일 요로의 염증을 실제로 줄여주는 팩틴 섬유질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저녁 6시 이후에 생사과를 먹으면 자정이면 방광이 가득 찹니다. 같은 과일이지만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적으로 시간과 조리법 때문입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실수는 노인들이 저녁 식사로 과일 스무디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간 방광 조절의 재앙입니다. 저녁 7시에 스무디를 마시면 신장이 느려져야 할 시간에 엄청난 양의 수분과 과일 당분이 몸에 쏟아져 들어갑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스무디를 좋아하신다면 정고 전에만 드십시오. 이 간단한 일정을 기억하십시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칼륨 과일, 4시 이후에는 수분 함량 높은 과일 금지. 원하신다면 아침에 익힌 사과. 14일 동안 이것을 따르고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세어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실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다시 밤새 푹 자고 싶은 실제 사람들에게 실생활에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제 40년 진료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 오후 시간대. 이것이 밤새 푹 자는 노인과 어둠 속에서 화장실을 3번, 5번 비틀거리며 가는 노인을 구분하는 비밀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신장은 제가 처리 최고조라고 부르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2시간 동안 몸은 칼륨을 처리하고 저녁을 대비해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데 최적화됩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년에 걸쳐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추적한 일주기 리듬 연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1개를 드십시오. 정확히 1개입니다. 2개도 3개도 아닙니다. 바나나 1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특정한 양은 신장이 적절한 나트륨 칼륨 교환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하며 이것이 야간 시간 동안 방광이 생산하는 소변량을 직접적으로 조절합니다. 하지만 바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나나를 먹고 30분 후에 아보카도 반 개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한국에서 아보카도는 비쌉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시장에서 아보카도 1개는 약 3,000원입니다. 반으로 자르십시오. 그 반쪽에는 거의 500mg의 칼륨과 장에서 수분 흡수를 늦추는 건강한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이 중요합니다. 왜 이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신장의 처리 최고조 시간에 이런 칼륨이 풍부한 과일을 먹으면 저녁 8시 전에 전체 수분 조절 주기가 완료되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효율적으로 여과합니다. 방광이 명확한 신호를 받습니다. 뇌와 방광이 야간 소변 생산에 대해 제대로 소통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도 계속 과일을 먹습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으니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수면에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수분 함량이 높은 모든 과일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수박 안 됩니다. 배 안 됩니다. 포도 안 됩니다. 오렌지 안 됩니다. 이 과일들은 70인치원 마앙궁우층%가 수분입니다. 저녁에 이것들을 먹으면 신장이 야간 휴식을 위해 느려지는 시간에 그 수분이 직접 몸으로 들어갑니다. 결과는 밤 11시, 새벽 1시, 새벽 3시, 새벽 5시에 방광이 가득 찹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멍처럼 눈밑이 시커멓게 되어 지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6번을 깨고 계셨습니다. 6번입니다. 딸이 모시고 온 이유는 박 여사님이 이 야간 화장실 이동 중에 2번이나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고관절 골절이 두려우셨던 겁니다. 박 여사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과일을 언제 드십니까? 그분은 매일 저녁 호흡시에 사과 2개를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사과는 건강에 좋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황금 시간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바나나 1개와 아보카도 반쪽을 먹으라고 말했죠.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절대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 3주 후 박 씨가 제 병원에 다시 오셨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죠. 이제 밤에 한 번만 깨고 때로는 아예 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딸이 깜짝 놀랐다고 하더군요. 약도 없이요. 수술도 없이요. 그저 과일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보완 과일이죠. 오전 10시에서 정고 사이에 작은 사과 1개나 키위 1개를 먹어야 합니다. 수분 함량 때문이 아니에요. 섬유질 때문입니다. 이 아침 과일 섭취가 배변 시간을 조절하고 이것이 하루 종일 방광 압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복부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침 사과의 섬유질은 오후 2시 전에 완전한 배변을 보장합니다. 이것이 장을 비우고 방광에 가해지는 물리적 압력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오후의 칼륨 과일이 신장 기능을 최적화하죠.
그리고 저녁 제한이 늦은 시간 수분 과부하를 예방합니다. 이것이 함께 작동하는 완전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6번째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밤 소중한 수면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저녁 감귤류 과일의 숨겨진 위험에 관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귀에 깊게 들어보세요.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이런 패턴이 수면의 질을 파괴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르신들은 저녁 식사 후에 오렌지, 자몽, 귤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전에 비타민 C를 섭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믿죠.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은 이겁니다. 저녁 5시 이후에 섭취한 감귤류 과일은 방광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귤류 과일에는 방광 내벽을 직접 자극하는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방광이 과민해집니다. 소량의 소변만으로도 뇌에 긴급 신호를 보내죠. 방광이 3분의 1만 차도 화장실에 급히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일으키는 화학적 자극입니다. 서대문구에 사시는 74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지치고 절박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어요. 매일 밤 5번씩 깨셨죠. 5번이요. 딸은 어머니가 심각한 방광 질환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했습니다. 모든 검사를 했어요. 신장은 괜찮았고 방광 구조도 정상이었습니다. 감염도 없고 종양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무엇을 드시나요? 그녀는 매일 밤 텔레비전을 보면서 귤 2개를 먹었다고 했어요.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하면서요.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나흘 만에 그녀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어요. 2주 안에 6시간을 깨지 않고 잤습니다. 나흘이요, 자극물을 제거하면 몸이 그만큼 빨리 반응합니다. 하지만 감귤류만이 범인은 아닙니다. 이 목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수면이 달려있으니까요. 파인애플, 딸기, 키위도 저녁 시간에 방광 민감도를 유발하는 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방광 내벽이 얇아집니다. 이런 산들이 더 깊이 침투하여 낮에는 느끼지 못하는 염증을 일으키지만 밤에 몸이 쉬려고 할 때 이 염증이 반복적으로 깨웁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감귤류 과일을 좋아하신다면 오후 2시 전에 드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산성 과일의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 동안 소화 시스템이 최고 강도에 있고 신장이 저녁 전에 과도한 산을 처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방광이 잠들기 전에 회복할 시간이 있죠. 오후 4시 이후에는 알칼리성 과일로 바꾸세요. 이것들이 밤 시간의 동맹입니다. 바나나, 잘 익은 발, 파파야요. 이 과일들은 감귤류와 반대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방광 내벽을 진정시키고 밤 동안 부드럽고 조절된 신장 기능을 지원합니다. 저녁 7시에 중간 크기 바나나 1개는 근육 경련을 예방하기에 충분한 칼륨을 제공하면서 방광에 보호 성분을 코팅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평생 밤에 오렌지를 먹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쳐 계신 거예요. 젊었을 때는 몸이 적응했지만 60세 이후에는 방광 내벽이 보호층을 잃습니다. 40세에 괜찮았던 것이 70세에는 수면을 파괴합니다. 밤 감귤 습관을 즉시 버리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부터요. 저녁 오렌지를 잘 익은 배 반쪽으로 바꾸세요.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하고 화장실 가는 횟수를 세어보세요. 오늘 밤 숫자를 적고 다음 주에 다시 적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20년간의 임상 관찰로 뒷받침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실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황금시간 실행 계획입니다. 1단계. 정오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중간 크기 바나나 1개와 말린 살구 7개를 드세요.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정오와 2시 사이요. 이것이 칼륨 시간대입니다. 신장은 다음 16시간 동안 수분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이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바나나는 420mg의 칼륨을 제공하고 살구는 350mg을 추가합니다. 총 7개 70mg은 시스템의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저녁까지 방광근육 용량을 강화하는 정확한 양입니다. 2단계. 오후 4시 이후에는 수박, 오렌지, 포도, 배 먹기를 완전히 중단하세요. 이것들은 아름다운 과일이지만 85% 이상의 수분 함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시 이후에 먹으면 그 수분이 자정까지 방광에 남아있어요. 새벽 2시에 깨게 됩니다. 여러분은 새벽 4시에 깨어나게 됩니다. 수면 주기가 깨집니다. 몸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오후 4시 이후에는 수분이 많은 과일을 먹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후 정확히 3시에 생아몬드 10개를 작은 사과 1개와 함께 드세요. 아몬드의 마그네슘은 밤새 골반 근육이 긴장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사과는 변비를 예방하는 부드러운 섬유질을 제공하며 변비는 방광을 압박합니다. 오후 3시에 이 조합을 먹으면 밤 9시까지 보호 효과가 생깁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어떤 액체도 마시지 마세요. 목이 마르신 거 압니다. 입이 건조하게 느껴지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8시 30분에 마신 물 한 잔이 새벽 3시 화장실 가는 일로 이어집니다. 꼭 마셔야 한다면 3모금만 작게 드세요. 입을 적시기만 하세요. 위를 채우지 마세요. 5번째 단계입니다. 잠들기 전에 정확히 말린 자두 5개를 드세요. 생자두가 아닙니다. 말린 자두입니다. 여기에는 소르비톨과 깊은 수면 중 방광신경 신호를 진정시키는 천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9일 이내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4세이십니다. 지난 4월에 우시면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매일 밤 소변을 보러 6번씩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지쳐 계셨습니다. 따님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정확한 과일 섭취 시간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7시간을 연속으로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새벽 5시쯤 한 번만 깨시고 바로 다시 잠드신다고 하셨습니다.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력이 돌아왔고 정신도 다시 맑아지셨습니다. 전립선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남성분들은 이것을 추가하세요. 일주일에 4일 오후 1시에 방울토마토 6개를 드세요. 라이코펜이 전립선 부종을 직접적으로 줄여줍니다. 골반 근육이 약한 여성분들은 오후 과일과 함께 호박씨 15개를 추가하세요. 아연이 중요한 지지 근육을 강화시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정확한 타이밍이 여러분 몸의 리듬과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비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제가 설명한 이 5단계를 정확히 따르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그 종이를 냉장고에 붙이세요.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14일 동안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반응할 것입니다. 방광이 강해질 것입니다. 수면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족 중 모든 어르신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부모님, 이모, 고모, 삼촌, 이웃들에게요. 밤에 소변을 보는 것은 깨진 수면을 통해 그들의 삶에서 몇 년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손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것은 채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입니다. 아래 댓글에 밤새 잘 잘 거예요 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적으세요. 이 단계들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여러분의 황금 시간은 오늘입니다. 즉시 행동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른 오후에 어떤 과일을 드실 건가요? 그리고 매일 저녁 몇 시에 과일 먹는 것을 멈출 건가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박사의 방광건강법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